1996년 5월 5일 일본의 토야마현 히미시에 사는 두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 실종된 두 여성은요, 히미시의 한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었던 19살 친구였는데요.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느닷없이 밤 9시경에 이 두 학생이요, 나 우오즈시에서 담력훈련 좀 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두 친구를 한 명은 김양 그리고 또 한 명은 최양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이 두 학생 중에 최양이 보유하고 있었던 승용차로 이 두 학생은 히미시를 출발해서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문제의 우오지시 츠보노 온천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중간에 신미나토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인 해양파크에 들려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최양의 승용차가 토야마현의 중심지인 토야마시와 그리고 나메리카와시를 거쳐서 토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서 우오즈시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해 둔 게 당시 이 두 학생이 차를 타고 이동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8번 국도예요. 그러니까 우오즈시로 담력 훈련을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섰는데 정말로 우오즈시에 당시 이 두 학생이 간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학생은요, 또 다른 친구한테 우리 지금 우오즈시에 도착했어 라고 삐삐로 메시지를 남긴 후에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대로 실종이 된 거예요. 이 가족들은요, 김양과 최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 토야마현 경찰이 나서서 이 두 학생의 행방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요, 이 두 학생이 사건이 일어난 5월 5일 이전에도 이 츠보노 온천장을 찾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두 학생은요, 그러니까 이곳을 사전 답사하듯이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고, 그 후에 5월 5일에 본격적으로 이곳을 탐사해 보려고 했다가 실종이 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이곳의 탐사를 주도했던 걸로 보이는 사람은 최양으로 추정이 돼요. 최양.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 최양은 김양한테 같이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슈퍼마켓에서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동료한테 먼저 권했었다고 해요. 아니,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이 진짜 무섭다는데 너 나랑 같이 안 가볼래? 그런데 그 동료가 싫어, 나 무서운 거 싫어, 괜히 거기서 귀신 들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최양이 친구인 김양에게 같이 가자라고 다시 이제 다른 친구한테 말을 했고, 그래서 이 김양과 최양이 함께 츠보노 온천장을 가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동료가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 김양 대신에 본인이 실종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고 굉장히 소름 돋아있대요. 그 동료가. 경찰은요,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 주위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두 학생이 타고 이동한 차량조차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학생들이 츠보노 온천장에 도착해서 담력 시험 겸 탐색을 하다가 뭔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 두 학생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증발하듯이 차와 사람이 모두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에 경찰은요,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츠보노 온천장으로 오는 중에 어딘가 호수나 절벽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서 그냥 추정에 그쳤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이 담력 시험 겸 탐사를 위해서 한밤중에 찾은 것으로 보이는 이 츠보노 온천장은요, 본래 온천 옆에 지어져 있었던 그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인근에 토야마현의 명소인 츠보노 성이라는 곳이 있어서 나름 관광지였대요, 이곳이. 그런데 여러가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1982년 이전부터 이곳이 문을 닫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폐허 상태로 방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곳은요, 심령 스팟이라고 해서 공포 스릴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인근의 폭주족들의 집합처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이 츠보노 온천장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요, 치안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츠보노 온천장이라고 하는 이곳은 2003년 발간된 최신 일본 공포 명소 100이라는 책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2007년에 발간된 일본의 폐허라는 책에서도 최고의 담력 시험 장소로 이곳이 추천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공포 책들에 이곳이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공포 스팟으로. 그러니까 좀 나름 일본에서는 유명한 곳이죠. 심령 스팟, 공포 스팟. 츠보노 온천장. 이런 공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폭주족들이 몰려들어서인지 이곳에서는 방치된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1997년에는요, 츠보노 온천장 안에 불상이 모셔진 약사전이라는 곳에 불이 났었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또 한 번 원인 모를 불이 나기도 했대요. 어떻게 보면은 원인 모를 불이 연차례 2번이나 났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심령 스팟, 귀신들의 소행이다, 막 귀신들이 이곳에 많다, 막 이런 소문이 나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폭주족의 젊은이들 악지르는 소리에 얼마나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 이 츠보노 온천장 일대에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철조망을 치거나 여러 작업들을 했다고 해요.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이것도 그때뿐이에요. 철조망을 쳐놓고 막 해도 폭주족들이나 공포를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철조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갖고 노는 탓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츠보노 온천장은요, 소유주가 버젓이 있대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증발하듯이 사라진 두 학생,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과연 이 두 학생이 타고 온 차량, 이 차량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츠보노 온천장 인근을 수색해도 차량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과연 이 학생들이 츠보노 온천장에 간 게 맞긴 할까? 라는 의혹들도 생겨났어요. 과연 여기 간 게 맞나? 근데 왜 차가 없어? 안 갔으니까 없겠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차량이 토야마시라는 곳과 나메리카와시라는 곳의 경계 사이에서 목격된 시간이 밤 10시경이라고 합니다. 밤 10시경. 근데 친구에게 보내진 삐삐 메시지는요, 정확한 발신 시간을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우호즈시다 라고 보낸 걸로 미루어 보면 이 두 학생은 밤 12시쯤에 우호즈시 경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메리카와시라는 곳에서, 여기 흐릿하지만 나메리카와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이 나메리카와시에서 맨 위쪽에 있는 우호즈시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발견된 건 밤 10시경이에요. 근데 삐삐 메시지가 온 거는 한 12시에서 12시 넘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차가 한두 시간 정도가 나요. 남메리카와시에서 우호지시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을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삐삐 메시지 또한 이 두 학생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요, 납북당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학생 납북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납북이라고 하면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 사람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를 납북이라고 합니다. 즉, 이 두 학생이 츠보노 온천장을 찾았거나 혹은 인근을 가다가 이 츠보노 온천장에 숨어 있었던 북한 공작원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 두 학생이 북한으로 끌려간 게 아닐까라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의 납북 문제는 제가 미스테리로 다뤘었습니다. 야마모토 미오 실종 사건으로 제 미스테리에 올라가져 있어요. 이때 제가 일본의 납북 사건을 같이 다뤘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종된 이 츠보노 온천장의 위치나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보게 되면요, 북한 공작원이 숨을 만한 곳이 아니라서 좀 납북 가능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말 당시 일본인들이 강제적으로 납치돼서 북한으로 납북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당시 실종 사건도 이제 납북 문제가 아닐까라고 거론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납북이 맞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차가 뭐 절벽으로 떨어졌다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뭔가 주위에 어딘가에 뭐 차가 이렇게 떨어진 흔적이라던가 뭔가 부딪힌 흔적이라던가 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발견된 게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납북이라고 쳐도 이상해요. 사람만 납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납북이라면? 차는 어디 갔어 그러면? 북한 공작원들이 타고 갔어? 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납북이라면? 진짜 증발하듯이 사람과 차 모두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츠보노 온천장에 이 두 학생이 가긴 한 건지, 갔는데 증발이 돼버린 건지, 그러면 차는 왜 없어진 건지, 혹시 차원 이동을 한 걸까요? 혹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계인한테 납치가 된 걸까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결론은 없습니다. 밝혀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미스테리 실종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인 것 같나요? 그래서 오늘은 츠보노 온천장에 그곳에서 사라진 두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